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잠시 눈에 바르고 잊힐 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공유지분 경매와 특수경매 분야에서 약 1년건의 간접 소송과 약 1,500건의 경매 사건 해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겸 실전 투자자 그리고 교수 조홍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읽고 계신다면 공유지분 토지 현금화를 위해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공유지분 토지와 같은 특수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도 어렵고 처분 또한 쉽지 않아 답답하신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까다롭다고 정평이 난 공유지분을 매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애물단지 처분도 힘든데 대체 왜 산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이 어떻게?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과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한 단계 레벨업 되리라 자신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토지 매매 후 현금화 방법, 즉 공유지분 토지가 돈이 되게 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대부분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원칙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돈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매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던 20년 전에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위 방법은 고수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아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아무개가 오를 거라고 해서 샀던 그 주식 오르던가요? 분명 아닐 겁니다. 너도 나도 알 수 있는 정보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공유지분 경매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투자 영역인 등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유지분 토지 매매 혹은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테니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상황을 돈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공유지분의 대부업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그 애물단지 공유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대부업을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머리 아픈 이야기 시작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두렵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바꿔볼 기회를 쟁취할 것인지 혹은 어디 가도 들을 법한 투자 방식만을 고수하며 달라지지 않을 미래를 외면하고 남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민법 제263조에 의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 부동산을 소유한 공유자가 아무리 자신의 지분을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겠죠? 지분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단독으로 매도하거나 혼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개인이 지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주거나 지분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여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래가 안 되어 죽어있는 많은 공유 지분 부동산들이 일반 부동산처럼 대출과 매매 공유지분 토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업화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12지분을 낙찰받았고 저는 대부 금융정보에 해박합니다. 타 지분권자 여러분이 되겠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 지분권자가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타 지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지분의 채권자는 저 자신으로 하고 채무자는 여러분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기를 정해 돈을 빌려준 뒤 여러분이 변제기에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한다면 그 근저당권을 통해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저는 채권자 입장 및 공유자의 권리로서 타 지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 수익을 내는 것이죠. 단순히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층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가 곤란할 때
채권자인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후 여러분의 대출금을 상계 처리해서 물건을 낙찰받거나 경매 집행 후 배당받아 투자금 및 월 이자, 연체이자까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부실채권 NPL에서 말하는 입찰투자법 내지는 배당투자법이기도 합니다. 너무하네 라는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의 공유지분 토지 매매를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셨다면 결국엔 공유지분 토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판매회사나 투자권 유인에게 매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을 역이용하여 여러분 또한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그저 개인일 뿐인데, 이해는 하는데 그걸 어디서 배워?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혹은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될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로서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투자자는 걱정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 아직 잘 모르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것이지요. 저는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실전 투자자를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에 간략히 설명해드린 방식은 모두 대부업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대부업하면 사채를 생각하지만 최근 대부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등록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합법 및 불법 사이에서의 업의 명칭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합법 대부업자는 소비자금융회사로 불법업자는 불법 사채업자로 부르도록 차별화하면 자연스럽게 불법 사채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계속된다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못 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9년 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에 전국에서 임의경매가 신청된 부동산 수가 1687건으로 한 달 만에 469건 늘어난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앞서가신 분들은 이런 기회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퇴직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반대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후 파산을 겪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왔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음을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안정적인 길, 오히려 가장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인생을 바꿔볼 기회를 쟁취하시겠습니까? 공유지분 토지 매매나 제가 이끄는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선 010-511-246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 번호를 남겨놓아도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딱 20%만이 연락 주신다는 것 잘 압니다. 또한 그중 23%만이 돈을 벌기 위한 첫걸음을 떼십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공유지분 토지 매매, 돈이 되게 하려면 작성자 홍보실장